급기야 이제 논란이 이렇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또 겨냥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한번 들어보시죠. 혁신을 주도한다는 사람이 노인 비하 발언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더니 시부모 18년 보양도 새빨간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혁신은 이미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도 직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뒤에 숨는다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가려질 수 없음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이 대표는 김은경 위원장을 즉각 경질하고 본인 문제를 포함한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직접 입장 표명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님 입장을 밝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된 최고위원회의에 휴가를 마치고 등장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뭔가 휴가를 마친 이 대표 이제 웃음을 좀 미소를 머금은 채 글쎄요, 뭐 좀 여유 있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장 기자들은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이재명 대표에게 김은경 위원장의 이번 논란에 대해서 이 대표님 입장이 어떠하신가요? 물었습니다. 이 대표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은경 혁신위원장 관련해서 그 노인 폄하 논란이랑 이제 가족사 폭로 관련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해명 필요하다고 보시지 않는지요? 네, 좀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십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책임론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직접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경질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도 노인회 방문하실 계획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논란이 불거진 지 한 8일 만에 7월 30일 날 노인 비하 발언이 처음으로 나온 날이었고 8일 만에 이재명 대표 방금 들으신 대로 김은경 위원장 논란에 대해서 첫 입장이 나왔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십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감. 어떤 의미일까요? 유감. 이렇습니다. 마음에 뭔가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있는 느낌. 이게 정확한 사전적 의미에서의 유감입니다. 이 대표,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과라는 표현과는 약간 결이 다르죠. 어떻습니까? 양재열 변호사님, 유감이라는 입장 표명,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입장 표명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르게 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노인 폄하를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언에 대해서 분명히 오해 소지가 있었다는 점은 김은경 위원장이 이제 개인적으로 노인회 같은 것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던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표로서는 한 발짝 더 떨어져 있어서 유감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얘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 한 겁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뭐 가족사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지만 사실 가족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기 시작하면 서로 많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김은경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18년째 이게 지금 남편 사별 후의 상황이라는 것도 또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뭐 이걸 뭐 굳이 따져서 봉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황당하게 복잡해지는 거고 그리고 지금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도 보통 뭐 이게 왜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있으면서 그게 불편했는데도 그러면 연봉 받으려고 거기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지나치다고 보여요. 본인 말 맞다나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었던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라는 쪽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로서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과 관련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외부에서 이런 식의 어떤 사실 뭐 정치적인 어떤 논란이라고 보기도 좀 민망한 그런 어떤 공세들이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는 그래서 크게 흔들리지 오히려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냥 저 내부에서 차라리 결속을 다지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조정원 의원님, 사실 오늘 기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재명 대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논란은 지난주 내내 반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까타부타 입장이 나오지 아니했고 휴가를 복귀를 마치고 오늘 돌아온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주목됐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정원 의원님은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네, 저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진짜 유감스럽습니다. 허허. 아마 정의상 제 발언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힌 프로젝트는 뭐 명백하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혁신위에서 어떤 혁신안을 내놓든지 이 논쟁, 이 사단을 일으킨 그 최고 책임자는 이재명 대표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 직접 본인이 골랐고 임명한 정치인도 아니고 한 번도 정치의 여의도에 발을 들여보지 않은 분들을 저 중요하고 저렇게 막중한 검증이 이어지는 자리에 앉혀서 저렇게 사람 하나를 완전히 버려버린 겁니다. 예. 저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단순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또 양조열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오히려 내부가 결속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 자체가 정말로 못난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발언이 의도하지 않게 노인분들에게 나쁜 상처를 줬다는 건 의도하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처를 줬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으셨다면 그분들에 가서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 또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려야 하는 게 정치의 본질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은경 위원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안 할 수 없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통치가 모욕스러웠다, 참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건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합니다. 어허, 예. 김은경 위원장이 금융위원회 금감원 부원장이 되신 것은 네. 정치적 충성이 아니라 김은경 교수가 갖고 있었던 전문성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어떤 정권에 관계없이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나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연봉을 받는 공직자가 전 제일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 그 임기를 다 채우고 나와서 실은 말이야 내가 이거 굉장히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정말로 통치자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면 그 순간 옷 벗고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던 저는 그때는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임기 다 채우고 연봉 다 받고 나와서 실은 말이야 그때 2년 동안 내가 정말 고생했어. 이 발언을 하는 건 세금 내는 국민들에게 할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전에 이 논란이 불거졌을 때 당사자인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유감이라는 표현을 쓴 바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도 오늘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이제 이슈는 이런 것이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원장직을 계속 가지고 갈까? My way를 선언할까? 이 부분인데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목소리 들어보시죠. 사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갑니다. 이 자리를 내려놓으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태생부터 한계가 있던 거 아니에요. 태생이 그랬고 그러고 이제 저렇게 서로가 생겼으니 좀 빨리 해체하는 게 혁신위원장 내려놓는 게 그게 민주당을 돕는 길이 아니겠어요? 불필요하다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과도 하시고 여러 수습 국면인데 또 사퇴라면 또 그거 또 갈등과 또 논란과 또 이 분쟁이 발생할 텐데 굳이 그럴 이유는 없다. 자, 이재명 대표가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오늘 오후 비공개로 진행되는 혁신위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개인즉슨 혁신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로 읽힙니다. 장 최고는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근데 한편 저 장경태 최고위원 저런 분이 민주당에 계시니까 참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떻게 저런 정무적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네, 젊은 의원이. 오히려 이제 국회 경험 오래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민주당 출신인데 훨씬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김은경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저희야 고맙죠. 땡큐다. 그래서 뭐 혁신안이라고 내일 내놓으면 기자분들이 그 혁신안을 물어보겠습니까?
신우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질문하겠죠. 그 혁신안이 뭐 대의원제를 줄이는 거든 공천 혁신이든 뭐든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통 혁신이라는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는 일인데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저항을 뚫어내려면요. 개혁을 하려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물샐 틈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중간도 못 가고 자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가뜩이나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정치인 중에서 가장 취약하기로 유명한 분인데 김은경 위원장도 노인 비하 발언 이후에 계속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 혁신안 발표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요. 민주당에게 조금의 부담이라도 덜어주려면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고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 김은경 위원장 개인에게도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공당에게도 훨씬 더 나은 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그렇게 하시라 관건하는 건 아니고요. 내일 또 뭐 혁신안 발표하고 기자들이 그 자리에서 신우이 물어보고 답변 안 하고 막 이러면 저희야 좋죠. 근데 국민의힘 좋자고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그런 못 볼 꼴을 또 내일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저희 좀 안 좋아도 되니까. 안 좋아도 되니까. 다른 민주당 악재도 많으니까요. 이거는 그냥 김은경 위원장이 정리해라. 이제 그냥 덮고 본인도 가족을 잘 돌보시고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부담도 안 끼치는 게 서로가 윈윈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뭔가 사과의 메시지를 낼까? 이 부분이었는데 아까 기자들 질문에 대표님 노인회에 방문하실 계획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